안녕하세요. 2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일단 미 3대 지수 모두 급등세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다우 0.86%, 나스닥 2.08%, S&P 500 또한 1.45%대로 미 3대 지수 모두 급등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급등한 원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소폭 하락한 이유라고 하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약간 저가 매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메타가 조금 많이 올랐다고 하고요. 이러한 크게 두 가지 이유 부분으로 일단은 오늘이죠. 오늘 우리 한국 시간으로 한 10시 30분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과 저가 매수 유입 등으로 일단 미 3대 지수 모두 급등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고요. 유럽 증시도 대부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독일 1.57, 영국 1%,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네덜란드, 벨기에 대부분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일단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 오후 10시 30분에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금일 옵션 만기일, 토요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기타 실적 발표, CJENM, 펩시코 해서 기타 또 실적 발표하는 또 회사들이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서울 반도체 등등 있고요. 일단 미국 바이오주, 일단 모더나가 많이 급등했는데요. 일단 콜롬비아랑 공급 협정, 백신에 대한 공급 협정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모더나가 대략 7%대 급등했고, 비르가 3.7%, 그리고 화이자와 GSK는 하락이고요. 일라이 릴리 리제네논 아스트라제네카는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되었고, 머크는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CPI, 오늘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후 10시 30분에 발표가 되죠. CPI 두렵지 않다. 10년물 하락에 나스닥이 2%대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에다가 가장 큰 이유, 연은 총재 또 이야기가 이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소폭 하락했고,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올해 금리 3번 인상이 적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기존에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3월 달에 0.5포인트 인상까지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는데요. 0.5포인트보다는 0.25포인트가 적당하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이었습니다. 10년물 하락에 성장주가 반등을 보였다. 말씀드린 대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가능성을 언급했던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준비은행 총재는 0.25포인트 인상이 적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횟수는 3번이 적당하고 좀 더 가면 4번 정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영향에 대한 부분이 또 큰 영향이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메타가 5% 정도 상승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주식 투자자들은 오늘이죠. 오늘 있을 CPI 지수 발표를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크게 일단 말씀드린 대로 10년물 국채금리 하락, 그리고 연은 총재의 발언, 금리 인상 횟수 3번에서 4번 정도, 그리고 0.25포인트, 그리고 약간 저가 매수, 요 세 가지 이유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처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의 신속 항원 검사와 먹는 치료제 조합 내놓나라고 타이틀, 그리고 또 PCR 검사하고 2, 3일 정도 걸리고 또 환자 분류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5일 이내 처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신속 항원 검사에서 위 양성이 나오더라도 화이자 팍스로비드 처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확진자, 오늘 코로나 확진자 첫 5만 명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급증하다 보면
코로나 환자도 일반 병동에 입원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또 검토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네. 그러니까 금일 기준으로 또 그 관리 자체가 바뀌죠. 60대 이상 고위험군만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매일 10,000명씩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만 명대가 예상돼 하루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또 갈아치울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위기 상황이 오면 코로나 환자도 일반 병동에 입원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49,567명으로 하루 새 13,000명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는 매주 2배 안팎으로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가 5만 명 이상 나오고 의료진 다수가 격리되는 상황이 닥치면 음압시설이 없는 일반 병동에도 코로나 환자가 격리 입원할 수 있도록 각 병원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일반 환자의 외래 진료도 병원 판단에 따라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만 명이 됐을 때 진료과하고 상관없이 전환해야 될 시점이 있다는 예시를 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일단 병원 자체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확진자 발생 숫자나 위중화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확진자 폭증으로 자가격리자가 크게 늘면서 정부는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위치 추적 앱도 폐지했습니다. 격리 장소 이탈 시 여전히 처벌 대상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실시간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고 신고나 불시 점검으로 적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QR코드를 찍는 전자출입 명부도 계속 유지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역학조사 시스템에 접속해 접촉자나 동선을 직접 기입하게 돼 기능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는 노바백스 백신이 처음 도입됐습니다. 4천만 회분이 순차 공급되는데 18세 이상 미접종자에게 주로 쓰일 예정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네. 아무튼 네. 코로나 확진자 급증하다 보니까 아무튼 네. 본인이 자율성을 가지고 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독감까지 함께 간다라고 해서 유럽 확진자 격리 검사까지 모두 없앤다고 합니다. 유럽 대부분 이제 방역 해제 많이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 마스크 의무화 백신 패스 이어 자가 격리도 없앨 예정이라고 하고요. 스웨덴 방역 규제 해제하면서 광범위한 코로나19 검사 철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대부분 지금 현재 방역 좀 해제 쪽으로 많이 좀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확진자가 8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벗기 움직임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네, 질병관리청 CDC는 아직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약간 또 지침 개정에 대해서는 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미국 곳곳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폐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코네티켓, 델라웨어, 캘리포니아, 오리건주도 뒤따라 비슷한 조치를 내놨다고 하고요. 1등은 뉴욕, 뉴욕주, 뭐 뉴저지주에서 뉴욕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80만 명에서 정점을 찍고 3주 만에 20만 명대로 내려오면서 일단은 코로나가 조금 내 진정세를 보일 기미를 보이자 아무튼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화 부분 마스크 벗기 지금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 2월 달이죠. 물론 2월 달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2월 달 들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매수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월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을 집중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 195억 원, 약 30만 주를 집중 매수해서 순매수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놈들 그죠? 대부분 공매도 및 저가 매수겠죠. 아무튼 헬스케어가 195억, 1위 30만 주, 그리고 2위가 시젠 161억, 네이처셀 등등입니다. 아무튼 뭐 저가 말 그대로 저가라고 판단하고 공매도 쇼크브링 들어오고
아무튼 뭐 아무 뭐 회계 이슈 쪽에 대한 부분 문제 없다라는 그런 좀 이유로 뭐 매수를 하고 있다고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자에서 뉴스위크 FDA에서 외신 기사를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이시죠. 네, 올투게더 님이 올려주신 사항인데요. 일단은 네, 기사 타이틀은 오늘자 미 뉴스위크 FDA는 어떤 가정용 진단키트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까? 라고 해서 어떤 진단키트가 제일 좋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용해라 라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FDA가 승인한 17개의 가정용 코로나19 검사 키트 중에서 해서 기사 내용에서 일부만 발췌한 내용입니다. 16개는 단일 표적 테스트로 간주됩니다. 해서 FDA에서 승인받은 진단키트가 총 17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16개는 단일 표적 테스트로 간주가 됩니다. 하지만 이는 FDA에 따르면 단 하나의 항원 표적만 감지하도록 설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바이러스가 돌연 변이 때 부정확성에 더 취약해지고 새로운 변이를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중 표적 검사로 간주되는 FDA 승인 가정용 코로나19 검사는 단 하나뿐입니다. 셀트리온의 디어트러스트 가정용 코로나19 검사 진단 키트는 S 단백질 섹션과 N 단백질 섹션을 모두 검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셀트리온의 자가 진단 키트 디어트러스트만 S 단백질과 N 단백질 같이 두 가지 표적을 테스트할 수 있는 유일한 진단 키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셀트리온의 진단 키트, 약간 디어트러스트를 추천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FDA가 승인한 진단 키트 총 17개 중에서 16개는 단일 표적으로 진행이 돼서 뭐 추가적인 돌연변이라든가 새로운 변이를 감지 못할 수도 있지만 셀트리온의 진단 키트 디어트러스트는 S 단백질, N 단백질 해서 두 가지 내 표적으로 테스트하기 때문에 아주 검출률, 아무튼 정확도가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셀트리온 진단 키트를 사용해라 라는 그런 기사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진단 키트 올해의 효자 품목임만은 틀림없는 사항이고요. 빨리 회계 이슈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